아무튼간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막 빨리 안 하면은 뭐 내 합의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고 나왔는데요. 여러분들과 어떤 이야기를 해볼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전동 킥보드를 타시다가 차와 사고가 난다거나 이제 사람과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앞에 자전거와 사고가 난다거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이제 사고가 났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긴 말 필요 없이 짧고 간결하게 필요한 부분만 콕콕 집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도로주행을 하시다가 차와 사고가 나게 되면요, 이제 과실 비율이란 게 정해지잖아요. 웬만한 그 험하게 운전하지 않는 이상 이 전동 킥보드가 과실이 자동차보다 더 높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버프를 먹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차도 들어오고 나도 들어갔다 해서 박는다고 해도 보통은 이제 과실이 차한테 더 많이 잡힐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가 이제 원동기 장치 자전거도 있고 PM 전동 킥보드도 있는데 이 도로에서는 약자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대 뭐 자전거와 사고 같은 경우로 좀 많이 보죠. 그래서 과실이 그렇게 많이 잡히지 않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고를 내 가지고 뭐 굳이 생돈 날리고 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아무튼간 과실 비율이 나오는데 이 비율을 먼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이 비율은 어떻게 따지냐, 과실 비율 포털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요, 상대가 뭐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자전거인지 그리고 내가 자동차인지 오토바이인지 다 이렇게 쭉쭉쭉쭉 넣으면요, 그 과실 비율이란 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100%는 아니지만 뭐 내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막 사고가 났을 때 저 보험사에서 뭐 내 과실이 막 50이라는데 이게 정말 맞을까? 뭐 그쪽에서 맞다고 하면은 정말 모르면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하기 전에 객관적인 그 과실 비율을 산정해 줍니다. 이거 뭐 무료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간 그렇게 해가지고 과실 비율을 먼저 따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 비율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차가 100% 잘못하고 내 잘못이 0이다 이러면요, 사고 난 지점에서 뭐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그 차에 뭐 기스난 거, 뭐 파손된 거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뭐 내가 넘어지면서 멍이 들었고 뭐 피가 났고 어디가 까졌고 뭐 그런 것들 일단은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자료를 남겨둡니다. 그리고 상대 측 그 차량 운전자에게 대인 대물 접수를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 됩니다. 자, 대인 같은 경우를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제 병원비를 지불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 대인 번호가 이제 문자로 띵 날라오면은 그 병원에다가 대인 번호를 딱 알려주면은 알아서 뭐 치료비를 그쪽 보험사에 청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막 사고 났는데 막 나 돈 없어가지고 병원 갈 돈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게 대인 번호, 대물 번호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고요. 그러면은 대인 번호 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내 돈 들어가는 거 한 개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대인 접수로 제 병원비를 해결했잖아요. 아무튼간 치료도 받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제 킥보드가 부러진 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대물이라고 합니다. 상대 측 보험사에서 제 물건을 이렇게 배상해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물보험. 저기 이지베이션 AS 센터나 뭐 그런 곳들에 가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사고로 킥보드가 부러졌으니 상대 측 보험사 대물보험을 이용해서 킥보드를 뭐 고치든 폐차하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보통은 이렇게 대물 가지고 웬만한 건 다 고쳐요. 만약에 핸드폰이 날아가서 액정이 깨졌다 이러면은 뭐 핸드폰 고치는 비용까지 다 청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청구하면 되고요. 그렇게 청구가 되고 킥보드도 보상을 받고 내 그 치료비도 보상을 받았다 이러면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합의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 합의금 같은 경우는 상대 측 보험사에서 내가 이 돈을 줄 테니 그냥 이번 사고는 없던 걸로 합시다 뭐 이런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의를 볼 때 상대 측 보험사 직원이 계속 연락이 올 거예요. 막 치료받고 있는데도 막 합의하자 이러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일단은 절대
치료에 먼저 합의를 하지 마시고요. 치료가 최우선입니다. 지금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무튼간 사고가 나가지고 이 새끼손가락 쪽이 좀 많이 아팠거든요. 근데 웬만한 치료를 좀 많이 받았다 싶어가지고 그냥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후유증이 있어요. 막 손가락이 지금도 저리고 막 조금만 힘 많이 주고 있으면 좀 저리고 그럽니다.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되게 치료를 좀 더 받고 합의를 할 걸 그랬다라는 좀 후회가 있더라고요. 아무튼간 합의는 치료를 한 다음에 가장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상대 측 보험사에서 막 치료 많이 받으면은 뭐 합의금 떨어지고요, 뭐 위자료도 뭐 떨어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거 다 무시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처음에 보험사에서 연락 왔을 때 90만 원인가? 그걸로 합의를 보자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극대노를 했죠. 당신 아들이 이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90만 원에 합의를 받다 생각하면은 잘했다고 말해줄 수 있냐? 이러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무튼간 여러분들께서 합의를 막 빨리 안 하면은 뭐 내 합의금이 깎이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치료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 다 받고 뭐 2달이든 3달이든 뭐 6개월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내 몸부터 치료를 100%로 해라. 자, 첫 번째 사례는 상대차가 100% 잘못, 100% 과실이 나왔을 때의 상황이었고요. 두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내 과실이 뭐 50%에서 뭐 70% 이렇게 나온 사고다. 상대 측 그 운전자에게 정중히 먼저 사과를 드리세요.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내가 미안하다고 하면 내 과실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일단 사고가 났는데 뭐 누가 잘못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차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받게 됐다 이러면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튼간 내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판단이 된다 이러면은 일단 먼저 정중히 사과를 드리세요. 이거는 인간된 예의, 도리입니다. 도리. 그렇게 사과를 드리고 그쪽 보험사에서 뭐 이제 보험사 직원이 나오겠죠. 보험사 직원이 나오면은 뭐 어느 정도 해가지고 과실이 한 이 정도 정해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과실 비율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 과실 한번 따져봅니다. 상대 측 보험사가 내가 70% 잘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비율 포털을 따져봤더니 내 과실이 40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그거를 토대로 그 상대 측 보험사에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아무튼간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 측 차량이 뭐 예를 들어서 수리비가 500만 원이 나왔다. 근데 내 과실이 50%다 이러면은 상대 차량을 고칠 때 250만 원을 제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250만 원은 그쪽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차량 피해액의 50%를 제가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제 뭐 여러분들께서 뭐 전동 킥보드 보험, 뭐 이지베이션 보험이라든지 미니모터스 보험이 있다 하시면은 그 보험을 접수하셔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되고 거기에 자기부담금이란 게 있어요. 한 20만 원으로 측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실 비율이 뭐 50%다. 근데 상대 측 차량 그 고쳐줘야 될 게 배상해줘야 될 게 30만 원이다 이러면은 15만 원밖에 안 나오잖아요.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 잡히니까 미니모터스 보험이나 이지베이션 보험으로 하면 더 비싼 거예요. 그거는 그냥 자기 돈 내고 15만 원 드리고 해결을 하면 됩니다. 아무튼간 전동 킥보드 대인 대물 보험 같은 경우는 자기 부담금 20만 원이 설정돼 있기 때문에 20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에서만 보험을 접수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상대 측 차량도 고쳤고 이제 제 킥보드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제 킥보드가 뭐 수리비가 200만 원 나왔다 이러면은 상대 측에서 저한테 100만 원 줘야 되고 제가 100만 원 알아서 해야 되고 뭐 이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원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다쳐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예를 들어서 병원비가 지금 2주 입원하고 막 이것저것 MRI 찍고 하니까 한 500만 원이 나왔어요. 상대 측에서 저한테 250만 원 병원비를 줘야 되고 나머지 250만 원은 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 사고 나서 대인 접수해줬다 해서 무조건 병원에 가가지고 막 MRI 찍고 막 찍고 이렇게 하시면은 결국 나중에 내 돈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한 부분을 좀 알고 사고가 났을 때와 아무것도 모르고 사고 났을 때 그것들은 좀 차이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로 저렇게 인도에서 사람이 걷고 있었는데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이렇게 툭 쳤어요. 툭 쳐가지고 저 사람이 넘어지면서 어이쿠 이러면서 머리를 탁 박으면서 저기 병원에 가야 되겠다 피 철철 흘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답이 없습니다.
뭐 인도주행은 불법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사람을 쳤다 이러면은 뭐 답도 없는 거죠. 진짜 그 사람 병원비를 제 사비로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막 그 병원 가가지고 저기 엑스레이 찍는데 뭐 몇천 원 나오고 이러니까 병원비 뭐 그렇게 많이 안 들겠지라고 하시는데,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면요 이 건강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 3만 원 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그 병원비가 비싸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전동 킥보드 이지베이션 보험이나 뭐 미니모터스 보험이나 이렇게 들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미니모터스 보험이나 이지베이션 보험 같은 경우가 자기 부담금이 20만 원이지만 상대 측 그 병원비를 이렇게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정말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간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는 전동 보험이 없으면은 뭐 답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험이 있다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동차 보험처럼 그 이지베이션 보험이나 미니모터스 보험에 전화한다고 해가지고 보험사에서 직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저것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 두세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과할 정도로 많이 찍어 두시고 이게 다 필요합니다. 나중에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것들 할 때 사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내 상황을 설명하기가 더 쉽겠죠. 그 더 좋은 건 이제 블랙박스가 있으면 더 좋고요. 아무튼간 그런 것들 토대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보험사에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보상이 나올 겁니다. 저는 미니모터스 보험을 한번 써봤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사고가 났는지 뭐 그런 것들을 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진이나 킥보드 사진 그리고 뭐 상처 이런 것들. 그래서 다 보냈더니 뭐 알아서 돈이 띡띡띡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거는 없으실 것 같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험이 없다, 무보험이다 이러시면은 상대방이 좀 아는 사람이다, 이거 얘 무보험이네? 이러면은 진짜 그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 이거는 뭐 제가 100%로 알지는 못하는데 요즘에는 뭐 운전자 보험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가다가 킥보드에 쳤는데 그 킥보드 상대 측 가해자가 보험이 없어. 그러면은 일단 내 보험으로 하고 내 보험사에서 그 킥보드 운전자에게 뭐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했나? 아무튼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킥보드를 운전해서 나를 쳤던 사람은 인생이 진짜 쫑날 수도 있어요. 그 보험사를 상대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고 돈 막 해라 막 딱지 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돈 안 갚으면. 아무튼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보험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타시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게 센스껏 운전을 잘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동 킥보드 사고 났을 때 대처 방법 여러 가지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뭐 제가 엄청 막 깊게 들어가면은 다 설명을 드리자면 이 영상 3시간짜리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뭐 궁금하신 점이 있다 하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아는 만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좀 요약해보자면은, 여러분들께서 전동 킥보드에 블랙박스를 무조건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샤오미 블랙박스 장착해주시면 되고, USB 5핀으로 꽂아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렇게 설치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제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 많이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언제나 안전 라이딩 하시길 바라겠습니다.